우리는 지금 데이터베이스 언어인 SQL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SQL 그 구주차 동영상 3-2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는 지금 SQL에는 데이터 정의어, 그 다음에 SQL 분류가 세 가지로 나눠지죠. 데이터 조작어, 세 번째가 데이터 제어죠. 그래서 지금 우리는 이 전번 후반부부터 데이터 정의에 대해서 지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정의어라는 것은 데이터를 정의하는 기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테이블을 만들다든지 테이블 자체를 변경한다든지 테이블을 없앤다든지 삭제한다든지 하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테이블을 생성하는 거는 우리 그 SQL 랭귀지는 create table이라는 겁니다. 이 센텐스 기격을 외우셔야 됩니다. 테이블 변경은 alter table, 테이블 삭제는 drop table이에요.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데이터 정의에는 이런 것들 하나씩 우리가 계속 공부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크리에이트 테이블에 대해서 우리 공부를 하고 있는데 다음 편에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데이터 정의어를 공부를 하고 있고요. 데이터 정의어에는 또 세 가지로 또 분류된다고 그랬죠. 첫째가 테이블의 생성, 두 번째가 테이블의 변경, 세 번째가 테이블의 뭐였습니까? 삭제 이런 게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지금 그 테이블의 맨 처음에 테이블의 생성에 대해서 지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테이블의 생성은 크리에이트 테이블 문이라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크리에이트 테이블, 이 테이블을 생성하기 위해서는 문장 앞에다 크리에이트 테이블이라는 걸 적어야 됩니다. 이건 크리에이트 테이블 문의 이 형식입니다. 형식. 테이블 이름을 적고 이 속성 리스트를 쭉 적죠. 1번은 속성 이름이 하나인 게 아니고 속성이 5개면 5개가 나열이 됩니다. 1번부터. 그 다음에 이제 프라이머리 키, 키가 정의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 제약 조건이 정의가 됩니다. 그래서 크리에이테이블 문은 크리에이테이블이라는 말을 적고, 그 다음에 테이블 이름을 적고, 속성 리스트를 쭉 적고, 그 다음에 키에 대한 2번, 3번처럼 3, 4처럼 키에 대한 내용을 쭉 확정을 해주고, 그 다음에 제약 조건을 여기서 서술을 해주고, 그 다음에 가로 닫고 세미콜론 하게 되면 크리에이테이블 문이 끝나게 됩니다.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크리에이트 테이블이라는 것은 크리에이트 테이블을 하시고요. 말을 적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테이블의 이름, 예를 들어서 고객이라고 치고 가로 열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첫 번째로 하는 게 뭡니까? 속성의 리스트를 여기다 쭉 확정을 해줍니다. 속성 리스트를. 이것이 1번입니다. 1번. 두 번째가 기본 키 정의, 대체 키 정의, 외래 키 정의, 키의 정의를 여기서 2번이 해줍니다. 그죠? 마지막으로 데이터의 무결성이나 제약 조건을 여기서 정의를 해주게 되면 됩니다. 제약 조건, 정의. 이런 식으로 괄호 닫고 세미콜론 하게 되면 크리에이트 테이블 문이 완성이 된다고 했습니다. 자, 크리에이트 테이블 문을 그러면은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크리에이트 테이블 한 다음에 테이블 명을 적고 괄호 열고 그다음에 여기다 속성을 쭉 정의를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여기다 속성을 정의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속성이 예를 들어서 뭐 고객 테이블의 속성이 뭐 아이디가 있고 뭐 이름이 있고 뭐 주소 세 가지가 있다. 그럼 요 속성 이름에다 다 해주고 여기에 대한 데이터 타입을 적어줘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int라든지 뭐 var 뭐 chr라든지 chr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데이터 타입을 적어주고 필요한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이제 기본 키에다 not null까지를 열 수 있다고 그랬죠. 이런 식으로 속성을 정의를 하게 됩니다. 맨 처음에 크레딧 테이블 고객 이름 적고 테이블 이름 적고 가로 연 다음에 맨 처음에 하는 게
속성의 정의입니다. 속성의 정의. 그래서 테이블을 구성하는 각 속성의 이름과 데이터 타입을 선택한 다음 널값 허용 여부와 기본값 필요 여부를 여기서 결정을 하게 되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not null이나 default예요. not null은 꼭 입력을 안 하면 안 되는 것들은 not null로 꼭 지정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대부분 우리 일반적으로 정수 같은 거는 다 나쁜 값이 초기화 때 들어갈 수 있으니까 초기화로 0을 많이 해주게 됩니다. 정수 정리금 같은 경우는 int 디폴트 제로 이런 식으로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요거 석정 중에 하나가 이제 적립금이 하나 더 있다고 보는 거고요. 여기다 적립금 이렇게 적고 여기다가 데이터 타입은 int죠, 정수고 여기다가 디폴트 제로 이렇게 해주면 적립금 테이블을 만들 때 테이블이 맨 처음에 이렇게 만들어지면 이게 적립금이지 않습니까? 마지막에 적립금 다 제로로 이렇게 세팅이 되는 겁니다. 빈 테이블에 적립금 제로로 이제 세팅이 쭉 다 되겠죠. 이게 디폴트입니다. 그래서 속성의 정의는 이 속성이 어떤 속성이 있는지 속성의 이름을 나열을 하고 각 속성에 대한 데이터 타입과 not null이나 디폴트가 필요한지를 정의를 해주는 거, 이런 거를 속성의 정의라고 그래요. 그래서 크레딧 테이블에서 맨 처음에 해야 되는 게 속성의 정의입니다. 두 번째로 해야 되는 거는 이제 우리 그 키의 정의인데요. 현재는 지금 속성의 정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각 속성의 데이터 타입에 대한 참고입니다. 여러분들 중요한 int라든지 var, etc 이런 것들 외워 놓으시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필요할 때 찾아보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create table문이라는 거는 create table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 create table 하면 이제 테이블 명을 적고 괄호 열고 시작해서 여기다가 첫 번째로 하는 게 속성의 정의였습니다. 속성의 정의는 여러 번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로 해야 되는 게 키의 정의입니다. 키의 정의는 이게 프라이머리 키가 뭐냐, 유니크 키가 뭐냐, 이런 것들을 이제 여기 크리에이트 테이블 문에다가 계속 정의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키를 공부한 지가 오래됐죠? 키에 대해서 간단하게 다시 설명을 드려보면, 키라는 게 어떻게 됩니까? 키라는 게 우리가 뭡니까? 어떤 이 관계 테이블에서 이 속성들이 있고 여기 인스턴스들이 있는데 이 인스턴스를 우리가 이 검색이나 이런 걸 활용을 하기 위해서 이거를 찾아내는데 그 기본이 되는 걸 키라고 그래요. 키. 그죠? 키인데 키 중에는 여러 가지 키가 있게 되죠. 맨 큰 키가 뭐였죠? 슈퍼 키가 있었고, 그 다음에 후보 키가 있고, 그 다음에 대체 키가 있고, 기본 키가 있었죠. 그러면 여기서 슈퍼 키라는 게 뭐였습니까? 슈퍼 키는 이런 테이블의 속성들 중에서 유일성만 확보가 되면 다 슈퍼 키의 범위에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에 이제 후보 키는 최소성인데요. 유일성과 최소성이 뭐냐? 예를 들어서 여기에 이제 고객 테이블인데 여기에 이제 고객 테이블에 이게 아이디가 들어가 있다 봐요. 아이디가 있고 두 번째가 이름, 세 번째가 주소. 이런 식으로 속성이 돼 있다고 보면 이 고객 아이디 이거는 뭡니까? 이거는 고객 아이디라는 거는 딱 하나 자기 것만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유일성입니다. 항상 유일하죠. 그러면은 유일성에 해당이 돼요. 그런데 키라는 거는 꼭 하나만 아니고 두 개가 결합해서 키입니다. 그러면은 아이디에다가 이름을 더해도 유일하고, 왜냐면 아이디가 유일하기 때문에 아이디에다가 주소를 같이 해도 유일해요. 그럼 이런 것들은 아이디도 되고 아이디 이름도 되고 아이디 주소도 되고 이렇게 다 세 개 다 유일, 이런 거 다 슈퍼키 다 해당이 됩니다. 이게 제일 크죠, 범위가. 그러나 후보키라는 거는 유일성 플러스 최소성,
이런 식으로 아이디가 한 번 들어간 거 또 들어간 거는 이런 거는 이제 이어지를 않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름은 유일하자면 이름하고 주소를 더한 거, 이름과 주소를 더한 거는 이거 유일할 수가 있죠. 그럼 요런 거는 슈퍼키도 들어가고 후보키는 좌우지간 한 번 들어간 걸 중복해서 들어가는 유일하긴 하지만 가장 최소하게 잡는 거죠. 그다음 대체키는 뭐냐? 그다음에 기본키는 우리가 데이터베이스를 운영을 할 때 키로 프라이머리 키로 운영을 아이디 대부분 아이디로 하죠. 주민번호나 아이디 같은 걸 이 아이디가 우리 테이블의 기본키다라고 이제 정하게 됩니다. 그럼 그게 기본키고요. 요 후보키 중에서 기본키를 제외한 나머지 앞으로라 기본키로 대체할 수 있는 키라 이런 이야기예요. 그럼 요것이 대체키가 되고 기본키 이 네 가지 키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유니크라는 거는 대체키예요. 그 다음에 프라이머 키라는 거는 기본키로 운영을 하고 혹시 기본키에 대체할 수 있는 키들이 뭐가 있느냐를 여기다 설정을 해 놓는 겁니다. 유니크로. 그래서 그렇게 할 때는 프라이머리 키 예를 들었죠. 프라이머리 키하고 고객 아이디 여기다 이제 우리가 이제 크리에이트 문을 보면 크리에이트 테이블 고객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다 속성들을 쭉 이제 나열을 하죠. 뭐 속성은 뭐 아이디는 뭐 인트고 뭐 해서 쭉 하고 이제 속성 정의가 끝나게 되면 키의 정의를 하게 되면 여기다가 프라이머리 키 이렇게 적는다는 이야기입니다. 프라이머리 키 뭐가 프라이머리 키냐? 프라이머리 키에 해당되는 속성을 적어야 되죠. 여기다가 고객 아이디 이렇게 적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프라이머리 키를 적고 고객 아이디 또는 프라이머리 키를 주문 고객이나 주문 제품으로 하게 되면은 프라이머리 키 해놓고 주문 고객 주문 속성 이름 키가 되는 속성에다 적어준다는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유니크 대체키를 지정하는 키워드예요. 이거는 대체키로 지정된 속성의 값은 아까 이야기했죠. 유일성을 가지면 기본키와 달리 널값이 이건 널값이 이제 허용이 돼. 왜냐하면 기본키가 아니고 대체키는 나중에 활용할 이제 후보키에서 뺀 거기 때문에 대체키까지 널값이 아니게 할 필요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유니크 이렇게 쓰게 되면 이거 대체키다 이러니 고객 이름은 대체키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써놓으면 이해가 되셨나요? 지금은 크리에이트 테이블 문에 대해서 하고 있고요. 속성의 정의 다음에 키의 정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크리에이트 테이블 예를 들어서 이게 뭐 고객이다 그러면 고객 테이블이면 고객하고 가로 열고 여기다가 속성의 리스트를 속성에 대해서 속성 1, 속성 2, 뭐 속성 3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게 속성의 정의가 끝나면 키를 정해야 되죠. 여기다 예를 들어서 프라이머리 키가 가로에서 이제 여기다 프라이머리 키 이름 속성 이름 적어주면 되죠. 뭐 고객, 뭐 아이디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프라이머리 키 다음에 포린 키에 대한 키의 정의를 공부할 때입니다. 여기다 이제 포린 키에서 이렇게 하고 뭐 레퍼런스 뭐 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그 포린 키를 정의하는 방법을 이제 공부를 하는 겁니다. 포린 키는 외래 키를 지정하는 키워드예요. 예를 들어서 관건이 좀 부족하긴 한데요. 여기에 이제 이렇게요. 여기에 부서 테이블이 있다고 보고요. 여기에는 부서 번호하고 부서 이름이 있어요. 그러죠? 뭐 부서 번호가 1번이면 무슨 인사부, 2번이면 뭐 총무부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사원 테이블이 여기 있다고 봐요. 사원 테이블이 있어요. 저거는 사원 번호가 있고 사원 이름이 있고 소속 부서가 있다고 보면 이 001은 001에 해당되는 학생은 이름이 A고 소속 부서가 예를 들어서 뭐 2다. 그럼 뭐 총무부에 속한다는 얘기죠. 002는 B인데 뭐 1이다. 이렇게 돼 있으면
이 소속 부서의 2하고 1은 뭐를 참조를 합니까? 부서 테이블의 프라이머리 키예요. 이게 부서 테이블의 기본 키 프라이머리 키를 참조를 하는 거를 이런 걸 뭐라고 그러죠? 소속 부서 요거를 이 포린 키다 그러죠. 포린 키다. 그러니까 옛날에 배운 데 다 지금 잊어버릴 수도 있죠. 다른 테이블의 프라이머리 키를 참조하는 이러한 속성을 포린 키라고 그래요. 포린 키. 포린 키. 그래서 외래 키를 지정하는 키워드고요. 이 포린 키라는 건 외래 키가 어떤 테이블에 무슨 속성을 참조하는지 이 외래 키는 부서 테이블의 부서 번호를 참조하는 거예요. 그죠? 이 레퍼런스 키워드 다음에다 제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이 말을 그대로 적은다 그러면 여기다 포린 키 FOREIGN 포린 키는 뭡니까? 소속 부서죠. 소속 부서. 여기다가 뭘 쓰라고요? 레퍼런스. 이 말을 그대로 쓰는 겁니다. 대문자로 레퍼런스 쓰고 여기다 가로해서 뭘 참조합니까? 부서 번호. 이렇게 쓰려는 이게 다음에 이제 예를 할 때 다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요 프라이머리 키 밑에다 이런 식으로 이거를 기입을 해라, 코딩을 해라 이런 이야기예요. 이렇게 하면 이제 속성의 정의가 됐죠. 그 다음에 프라이머리 키를 정의를 했죠. 그 다음에 포린 키를 정의를 한 겁니다. 포린 키를 정하고 여기에다가 요 밑에다 포린 키에 참조 무결성 제약체크 유지해서 이 참조되는 테이블에 이 방법을 지정하는 옵션이 필요한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 경우와 이 경우에 이 사원 B를 만약에 삭제를 하려고 그러면 사원 B를 삭제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사원 B를 삭제하려고 그러면 이거는 사원 B가 아니고 사원 B 삭제가 제가 잘못 이야기했습니다. 부서 테이블에서 총무부를 색깔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여기 부서 테이블에서 총무부를 삭제를 하려고 그래요. 총무부를 삭제를. 근데 이거를 총무부를 삭제를 해버리면 이 외래 키는 이 기본 키를 부서 테이블에 기본 키를 참조하고 있는데 기본 키 하나가 삭제가 돼버리면 여기에 2번으로 되어 있는 사람은 이게 알 수가 없게 되지 않습니까? 이건 참조 무결성 조건에 위배가 됩니다. 참조 무결성 조건이라는 거는 여기에서 참조할 수 없는 게 여기에 없는 게 여기서 참조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였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네 가지를 옵션을 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삭제를 아예 못하게 하는 겁니다. 이걸 삭제하려고 그러면 삭제할 수 없습니다라는 메시지를 주는 거죠. undeleted도 못하게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삭제하려고 그러면 이거는 undelete cascade는 요걸 삭제하면서 2번에 해당되는 다른 사원 테이블에 있는 요 데이터까지도 다 같이 삭제를 하는 겁니다. 캐스케이드는 폭포라고 해서 계속 연결돼서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관련 투표를 같이 삭제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undelete set null이에요. 만약에 요 2번 요거를 삭제를 하잖아요. 삭제하면 여기 2번이라는 게 어떻게 됩니까? 안 되죠. 여기에다가는 null을 연다는 이야기입니다. null을. 그 다음에 null을 열 수도 있고, 요 네 번째는 우리가 디폴트로 애초에 잡아놓은 값이 있습니다. 디폴트 값을 여기다 열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요거는 다음 페이지에서 또 한번 예를 보면서 지금은 약간 좀 혼동이 되겠지만 다음 페이지에서 또 한번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 페이지에서 우리가 포린 키를 정의하는 방법을 했었죠.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전 페이지에서 예를 든 게 이제 부서라는 테이블이 있었고, 그 다음에 사원 테이블이 있었죠. 사원 테이블에서 여기 소속 부서, 여기는 부서 번호. 그래서 이 소속 부서가 이 부서 테이블의 프라이머리 키, 부서 번호를 참조하는 이게 외래 키였죠. 이렇게 된 경우에 이거 어떻게 쓰냐 이 말이에요. 그럼 포린 키를 일단 씁니다. 포린 키라고 쓰고 가로에서 포린 키가 뭡니까? 소속 부서죠. 소속 부서라고 쓰고 이 소속 부서는 뭘 참조를 합니까? 부서라는 테이블의
부서 번호를 참조를 하죠. 레퍼런스에 뭐를 레퍼런스를 하냐? 부서를 레퍼런스 한다. 이거는 테이블의 이름이고 뒤에는 참조하는 속성의 이름입니다. 부서라는 테이블에 부서 번호를 참조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참조 무결성 조건을 플러스하지 않은 거고, 요거는 참조 무결성 조건을 연 겁니다. 그럼 요 위에 거는 마찬가지죠. 마찬가지 밑에다가 undelete cascade, unupdate. 이거는 뭐냐면 요거 예를 들어서 1인데 여기에 2가 있다. 요 2를 삭제를 하려고 한다. 그럼 요것도 여기에 있는 데이터도 같이 참조되는 거, 이것도 같이 삭제를 해라 라 할 때는 undelete cascade, 그죠? undelete 뭐 no action, undelete no action, undelete set null 뭐 이런 것들을 여기에다 적어주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걸 다시 전체로 쭉 보면 이 create 테이블하고 여기다가 고객이면 고객 테이블명을 적고 가로 열고 시작해서 속성을 쭉 정의를 해주죠. 속성 1, 2, 3을 쭉 정의를 해주고 그 다음에 프라이머리 키가 뭐냐, 키가 가로에서 뭐 고객 아니 부서 번호다 예를 들어서. 그 다음에 포린 키를 해줘야죠. 포린 키는 요런 것들을 여기다가 이렇게 정의를 해주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다 가로 열고 이렇게 하면 이 크리에이트 테이블의 문장이 완성이 되는 거죠. 이해가 되셨죠? 여기에서는 우리 포린 키에서 참조 무결성 제약 조건 유지한 투플 삭제를 할 때 그 예를 다시 한번 여러분들 좀 이렇게 혼동이 될까 봐 다시 한번 하는 겁니다. 이게 부서 테이블이죠. 아까 예를 들어서 부서 테이블이고요. 이거는 사원 테이블입니다. 이 사원 테이블의 소속 부서는 다른 테이블, 부서 테이블의 기본 키, 프라이머리 키를 참조하는 외래키예요. 외래키. 외래키라는 것은 다른 테이블의 다인 테이블의 프라이머리 키를 참조하는 키를 외래키라고 그래요. 사원 테이블의 소속 부서가 외래키입니다. 외래키인데 외래키를 관계로 이제 이 부서 테이블과 사원 테이블의 관계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요거를 우리가 만약에 삭제를 하게 되면 예를 들어 요거를 부서 테이블에 있는 이 홍보부를 회사 홍보부가 없어졌어요. 이거를 그러면 삭제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걸 삭제를 해버리면 이게 없다고 생각하면 여기에는 소속부서 3이라는 게 참조할 게 없지 않습니까? 이러면 이거는 참조 무결성 제약 조건에 위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경우에는 네 가지 방법입니다. 첫째는 요거를 아예 삭제를 못하게 하는 겁니다. 이 부서를 삭제하려고 그러면은 이 사원 테이블에 3번을 참조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삭제할 수 없습니다. 이런 메시지를 주면서 삭제를 못하게 하는 거죠. 그렇게 하는 거를 undelete no action이라고 그럽니다. undelete no action. 그래서 요거는 우리 create 테이블문에 쭉 적을 때 맨 밑에다 요거를 이제 포린 키를 정의하는 거 밑에다 이걸 적어주는 거죠. 포린 키를 정의하면서 undelete no action이다. 그러면은 포린 키가 참조하고 있는 이런 투플들은 삭제할 수가 없다 라는 거고요. undelete cascade는 만약에 홍보부를 삭제를 한다 그러면 삭제는 해주되 그 대신 요거는 없어지는 건데 그 대신 여기에 3을 가지고는 요것도 정서와도 같이 이 삭제를 해야 된다. 이런 거를 undelete cascade라고 합니다. undelete cascade. 그 다음에 만약에 이제 그렇게 하자 요거를 삭제를 해줘요. 해주고 요거를 삭제하는 게 아니고 삭제해버리면 정서화가 회사도 안 나가는데 삭제해버리면 문제가 있을 수 있을 때는 홍보부가 없어지면 직원도 다 같이 나가버렸으면 이렇게 캐스케이드를 해도 되지만 직원은 남아있단 말이에요. 아직 어떤 부서로 갈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럴 때는 요거를 널로 바꿔주는 겁니다. 널로. 3으로 해놓으면 이걸 3으로 해놓으면 창조 무결성 조건에 위배가 되니까 널로 해놓으면은 이거는 소속 부서가 결정이 안 됐구나라고 인식을 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undelete set default 여기에다가 null이 아니고 디폴트 값을 열 수도 있습니다. 디폴트 값을 열 수도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네 가지 방법으로 이 포린 키를 정의할 때는 정의할 때는 항상 이 네 가지를 생각을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제 이해가 좀 되셨죠?
크리에이트 테이블문의 마지막으로 데이터 무게선 조건을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조건을 체크라는 그 문인데요. 체크문인데 이거는 테이블이 정확하고 요요한 데이터를 유지하기 위해 특정 속성에 대한 제약 조건을 지정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게 이제 그 제품 테이블이다. 그럼 여기에 뭐 제품 번호가 있을 거고, 뭐 이거는 뭐 공장, 이게 재고량이다. 뭐 이런 속성을 가지고 있는 제품 테이블 그러면 이거를 이런 테이블을 이제 만드는 거죠. 그럼 이게 제품이라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크리에이트 테이블 제품, 그죠? 가로, 이게 가로가 없죠? 가로 열고 여기서부터 이제 속성을 뭐 제품 번호, 공장, 재고량. 그다음에 이것이 이제 프라이머리 키면 프라이머리 키는 뭐 제품 번호, 그다음에 뭐 포린 키는 또 뭐 아니 포린 키는 뭐고 포린 키에 대한 조건을 또 참조 무게성 제약 조건을 이어주고 그다음에 여기다 체크를 해서 이 재고량은 0보다 크고 10,000개 이하여야 한다. 이런 조건을 달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체크로 해서 이 체크문은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이제 그 크리에이트문에 대한 설명은 이제 마치고 이 동영상 3-3에서 마지막 동영상에서 크리에이트문에 대한 예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